노년기를 맞이하면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단순히 행복을 넘어 삶의 질 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노년에도 활력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노년기 정신 건강의 중요성. 정신 건강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인 관계와 사회적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정신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더 나은 신체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으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만성 질환의 악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또한 기억력과 같은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며 이는 노년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예방과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정신 건강 역시 신체 건강과 동일한 비중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감정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흔히 겪는 정신 건강 문제와 원인.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 중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이는 은퇴 후의 상실감, 사회적 고립,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장애 역시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경제적 불안 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는 정신 건강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나이의 증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그리고 삶의 목적 상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하루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생활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루틴을 만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하루를 더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하루 루틴은 단순한 시간 관리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시작을 명상이나 감사를 떠올리는 시간으로 시작하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하루 루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또는 산책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뇌에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매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또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정신적인 피로가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기의 흔한 불면증 문제를 예방하려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수면 전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루틴에는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집 주변 산책 코스를 한 바퀴 더 걷는 목표나 읽고 싶은 책을 일정 시간 동안 읽는 계획은 뚜렷한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들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교류도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이웃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하루 루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소한 변화부터 시작해 조금씩 루틴을 확장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습관을 쉽게 받아들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국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하루 루틴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새로운 취미와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 유지하기. 노년기에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동호회나 클래스에 참여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간단한 활동도 일상에 변화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삶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여행도 새로운 도전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으로의 짧은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느끼는 단조로움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간단한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 사회적 연결과 관계 유지의 중요성.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가 주는 정신적 안정감.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노년기에 자주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줍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경험과 나이를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교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커피 모임이나 산책을 함께하는 간단한 활동도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의 지원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기술을 활용해 가족과 소통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영상 통화나 메시지 앱을 통해 자주 소통하면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는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기억과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과정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하고 스스로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노년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모임은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간단한 식사 모임이나 방문을 통해 자주 얼굴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노인들에게 내가 여전히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교류에서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녀들에게 조언을 주는 것은 노년기에 삶의 목적감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류를 넘어서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공통의 취미를 공유하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공원 산책 같은 간단한 모임은 꾸준히 만남을 유지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과 친구는 노년기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정신적 안정감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의 효과. 지역사회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는 노년기의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것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커뮤니티 참여는 단순한 참여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고독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어린이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환경 개선 활동에 나서는 것은 노년기에 삶의 목적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건강 관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운동 클래스나 건강 강좌는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은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자신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 방식 배우기. 기술은 노년기에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나 메시지 앱은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종종 경험하는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토론 그룹이나 취미 관련 포럼에 참여하면 오프라인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술은 노년기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모니터링 앱이나 스마트 홈 기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관리하고 가족과 간병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을 배울 때는 인내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점차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커뮤니티가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지지해준다면 기술 활용은 노년기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오늘 소개한 조언과 방법들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더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을 돌보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기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80대 이후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어떤 분들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쁜 문제일까요? 사실 80대 이후에는 신체와 생활이 크게 변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간관계도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이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80대 이후에 대부분이 겪는 6가지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에 80대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8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걸을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번 넘어져서 다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도 낮아져서 살이 쉽게 찌거나 반대로 영양 부족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걷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몸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들면서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근육 감소가 심해지면서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감소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건강한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를 위해서라도 근육 감소를 막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들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 건강이 약해질 수 있어요. 관절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몸이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소화 기능도 약해질 수 있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뇌 활동도 줄어들면서 기억력 감퇴가 빨라질 수 있어요. 신체 활동이 적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어려워지고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규칙적인 활동이 없으면 수면의 질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뼈는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80대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근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하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만 해도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가벼운 아령 운동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도 관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도 필수적입니다. 80대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빨리 감소할 수 있어요.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TV를 볼 때도 가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만 지켜도 건강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세포가 점차 퇴화하면서 정보 저장과 회상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둔화될 수 있어요.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단기 기억력이 특히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방금 한 말을 금방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기억력 감퇴와 치매는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면 급격한 저하가 올 수 있어요. 꾸준한 뇌 자극이 없으면 인지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려면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두뇌 건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치매는 80대 이후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 등을 섭취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뇌가 스스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퍼즐 맞추기, 바둑, 체스 같은 게임도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면 뇌를 자연스럽게 자극할 수 있어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위험을 줄이고 오랫동안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뇌 자극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숫자 계산을 자주 하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씹는 것도 두뇌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도 뇌 건강을 돕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뇌 기능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주변 풍경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좋은 뇌 운동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두뇌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기억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화기관이 약해지면서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침분비가 줄어들면서 씹고 삼키는 과정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위장의 기능도 저하되어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육류나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영양 부족으로 인해 근육 감소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섭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고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식사량보다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80대 이후에는 입맛이 변하면서 식습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맛을 선호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너무 짜거나 달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소화가 어렵고 영양가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될 수 있어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으면 건강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가까운 지인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대화할 기회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동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에 점점 혼자가 됩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서 우울감이 생기고 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기억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움이 심해지고 이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신체 활동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외로움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8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고독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심해지면 식욕이 줄어들고 체중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두뇌 활동이 감소하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가 쉽게 쌓일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은 신체 활동도 적기 때문에 근육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생활의 활력이 감소하고 건강 관리에도 소홀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외로움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외로움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노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80대 이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존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자주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세요.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상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종교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 모임이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석하면 삶의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이고 건강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골다공증도 흔한 질병으로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심혈관 질환도 조심해야 할 중요한 질병입니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도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당뇨가 심해지면 시력 저하나 신장 질환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호흡기 질환도 조심해야 합니다. 폐 기능이 약해지면서 감기나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치매 역시 80대 이후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백내장이나 난청 같은 감각기관의 기능 저하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노년에도 질병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작은 병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암 검진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으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고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시력과 청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청력이 떨어지면 사회적 고립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으면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하면 더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탈수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루 6컵에서 8컵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취미를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한 80대를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80대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도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집안일이나 요리, 청소 같은 일들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면서 외출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자가 운전이 어려워지면서 이동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용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할 때는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대 이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독서나 글쓰기 같은 활동은 두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손뜨개 같은 취미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를 배우는 것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텃밭 가꾸기나 실내 식물 키우기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것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를 더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와 목표를 가지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80대 이후에도 삶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자신을 돌보고 외모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매일이 더 활기차고 즐거워질 수 있어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일 작은 노력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80대 이후 대부분이 겪는 6가지 변화를 알려드렸습니다. 근육 감소, 기억력 저하, 영양 불균형, 사회적 관계 단절, 건강 관리 필수, 생활 방식 변화. 이런 변화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면 8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사회적 활동, 건강검진,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고 영양을 잘 챙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8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미 80대이신 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갑자기 몸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생활하지만,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병원을 자주 찾게 되죠. 그 차이는 단순히 타고난 건강 때문일까요? 사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알고 미리 예방하면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다 보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은 70대부터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습관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면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골절이 생기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움직이기 어려워지면서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도 무리가 가면서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살이 쉽게 찌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몸이 탄탄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해 근육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앉아만 있는 생활이 계속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걸을 때 힘이 부족해집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다리가 붓거나 저릴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심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어 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비만이 되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허리와 목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TV를 볼 때도 가끔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활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라도 실천하면 몸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집 안에서라도 의자를 잡고 스쿼트 동작을 하면 다리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식탁이나 벽을 잡고 까치발을 드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한 번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유지되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면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도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도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도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도 더 쉽게 처집니다. 매 끼니마다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두부, 유제품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닭가슴살이나 생선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 식품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력이 유지되고 기력이 좋아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노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적다면 단백질 보충 음료나 두유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70대 이후에도 짠 음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관이 딱딱해져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몸이 쉽게 붓고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신장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서 나트륨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너무 달거나 기름진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지방을 늘리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기름 섭취는 간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간을 싱겁게 하고 자연식 위주로 섭취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압 관리와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분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점검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특정 영양소가 더 필요해집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아마씨 같은 음식에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과 혈액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12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식이섬유가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을 자주 섭취하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몸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도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몸속 수분이 충분해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통증도 줄어들 수 있어요.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않으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건강한 70대를 위해 수분 섭취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수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하지만 노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급격히 낮아질 수도 있어요. 혈압이 낮아지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층의 낙상 사고 원인 중 하나가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입니다. 탈수가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를 주고 심부전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탈수가 심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변비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서는 피로감이 심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둔화되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탈수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 경련이나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하루 동안 꾸준히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건 알지만 습관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매 식사 전에 한 컵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안 곳곳에 물병을 두는 것입니다. 부엌, 침실, 거실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물을 두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컵보다는 큰 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컵은 자주 채워야 해서 귀찮아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물을 마실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방법은 물을 따뜻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소화에도 좋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힘들다면 보리차나 레몬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 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사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몸이 더 빨리 늙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밤사이 근육과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못 자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로가 누적되고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낮 동안 졸리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당뇨병과 비만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일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피부도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 속에 독소가 쌓여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렘 수면 깊은 수면 단계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면증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 지속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불면증이 심할 경우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를 하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전에는 너무 무거운 식사를 피해야 합니다.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이 길어져 숙면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5번째로 침실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방이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으면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6번째로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족욕을 하면 숙면을 돕습니다. 7번째로 따뜻한 우유나 허브티를 마시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만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신체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만 지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나 독감에도 쉽게 걸릴 수 있어요. 사회적 고립이 심한 사람은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질병 회복 속도도 더 빠릅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모임이나 전화 통화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웃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작은 만남이라도 꾸준히 가지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 성당, 절, 복지관 같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운동 모임,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가족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와 자주 연락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SNS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가족과 연락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작은 병도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이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조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도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신장질환,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작은 통증이라도 원인을 찾아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극심한 피로감은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노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조기에 병을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지고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병을 방치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이상 신호라도 놓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건강한 70대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암 검진과 심혈관 질환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장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시력과 청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 기능 검사를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하여 더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하면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병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간 건강 체크입니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신장 건강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에 독소가 쌓여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뼈 건강 체크입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70대부터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 중에서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만약 지금까지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숙면을 취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 6가지 기본적인 습관만 잘 지켜도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7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